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화순 너리째 터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 운전자들이 구급차에게 길을 열어줘 부상자들이 신속히 구조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제2의 윤창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었는데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자치구가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전임구청장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정 1년을 평가한 시민단체가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화순 너리째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자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운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길을 열어줘서 위험한 상황은 피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 신너리째 터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은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중상자를 포함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이지만 길이 꽉 막혀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터널에 접근할 때만 하더라도 길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접근하자 차량들이 하나둘 길을 터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닷물이 갈라지듯 시민들이 길을 터주면서 2차선 도로에 차로 하나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준 응급도로는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터널 속 사고 현장까지 쭉 이어졌고 사고 접수 1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2열로 서가지고 굉장히 막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차선 중앙으로 해가지고 사이렌 키면서 가니까 이제 양쪽 사선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비켜주셔가지고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보인 모세의 기적 덕분에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진 부상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광주 수안동에서 시민들이 불이 난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한 데 이어 시민들의 의료원 정신이 또 한 번 빛났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의 핵심 취지는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 첫날부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었는데도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적지 않았고 불과 몇 분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단속 현장을 남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빠르게 도로 위를 뛰어갑니다.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아니 인정한다고요. 그래요. 아니 인정할게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25일 0시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처분이 달라지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몇 분 차이로 면허 취소를 면했고 보세요. 됐어. 0.099 면허 100일 정지 수준. 면허 100일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몇 분 차이로 이분은 지금은 정지.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9%이지만 이 운전자는 새 법을 적용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수치가 몇이야? 0.09. 와, 너무 억울한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이 며칠 전부터 예고돼 있었지만 시행 첫날 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6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7명 늘었습니다. 광주경찰은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야간 단속과 더불어 낮 시간대에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새벽 심야 시간에도 음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2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처벌 상한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으로 늘었고 삼진 아웃제였던 면허 취소는 이제는 2번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사이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장마 전선의 북상에 따라 현재 우리 지역까지 확장된 상태고요. 내일까지 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이미 비가 시작된 가운데 목요일인 내일 낮 12시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더 강하게 발달해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지나면서 그동안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수백억 원의 재정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구청과 전직 구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재임 시절 남구청사를 리모델링해 이전을 추진했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인데 기관 간 분쟁에 개입해 결론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법령과 계약서 문구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근거로 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위험 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구와 남구 주민의 이익을 최대로 생각하며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구에 유리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최 전 청장은 감사를 벌인 감사관이 구청장 결재 없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 직원에게 감사에 협조하면 면책해주겠다는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구청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재심 청구와 개발비 상환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리적인 해석과 다르게 캠코와 저희가 맺은 사적 영역에서 계약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사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저희 남구청의 입장입니다. 전직 구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청사 리모델링 이전 사업이 수백억 원의 상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달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걸 안전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안전봉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재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건설 현장 10곳 중에 7곳이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공사비 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 172곳을 감독한 결과 70%인 121곳이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현장 감독관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안이 중대한 5곳에는 작업 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에 맞춰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시정을 평가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많았고요. 특히 인사행정과 청년 정책에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보도에 이기상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한 지 1년,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인사행정을 낙제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도덕적 흠결이 큰 후보가 추천되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조차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혁신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꺾어버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좁은 인사풀 내에서 끊임없이 인사할 때마다 정실 인사다 또는 보훈 인사다 캠프 인사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 민선 7기 광주시 중요 정책 가운데 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청년 정책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창업에만 집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광주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책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안들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민선 7기 광주시가 나름의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복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5개 혁신과제를 내용으로 한 광주형 복지 모델을 광주시에 제시했습니다. 혁신추진위는 이를 위해 복지 대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재구조화하고 복지시설의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6개월 안에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시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지하역사 18곳에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남광주와 문화전당, 금남로 사가 등 도시철도 이용 승객이 많은 지하역사 8곳에 우선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공기질 측정 자료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료를 활용해 지하역사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며 며칠 전에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주주총회장에서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상임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1월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측이요. 그 이후 상황이 어떻습니까? 벌써 판결 7개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쓰비시가 전혀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1월달, 2월달 네. 또 바로 일주일 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미쓰비시에 판결을 빨리 받아들일 것을 촉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의 있는 태도가 없어서 지난 3월달에는 뭐 할 수 없이 채권자 입장에서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해서 법원 명령을 통해서 압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며칠 전에는 그 배상 논의에 나서라는 최후 통첩까지 하셨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반응이요? 지난 일주일 전 네. 미쓰비시에 의사를 전달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기다릴 수 없거든요. 네. 이미 피해자들이 고령인데다가 그래서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둔 네. 기간까지 미쓰비시가 대화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만약 미쓰비시가 그러한 입장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현재 압류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통해서 네. 채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통지를 했습니다. 네, 강경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군요. 이 한국 내 우리나라에 있는 미쓰비시 자산, 압류한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상표권과 특허권이 이제 지적자산이다 보니까 네. 뭐 물건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감정 평가를 거쳐야 정확히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우선 압류해 놓은 금액 8억 400만 원은 네.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액수는 충당할 수 있다. 네, 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도쿄에서 있는 그 미쓰비시 주주총회장의 항의차 출국 예정이시죠? 오늘 원고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이십니까?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에 네. 미쯔비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에게 지금의 현재 상황이 결코 주주 입장에서 옳은 일인지 그걸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직접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싸워온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당 할머니,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일본 여러 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만 네. 그 원고의 유족 두 분 포함해서 약 20여 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고 네. 내일 주주들을 직접 만나 뵙고 지금의 상황을 좀 판단해 보도록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날 28일에도 일본 지원단체와 함께 미쯔비시의 전향적 해결을 촉구하는 금의 행동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측과 미쓰비시가 진정 어린 사과와 또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의 한 어망 조립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전체를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망이 불에 타면서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다시 판매하다가 밀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통해 면세받은 물품을 다시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22건에 달했고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4건이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하루 $150 이하의 물품을 직구를 하면 관세를 면제받지만 속칭 쪼개기 구입을 통해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밀수죄로 처벌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보성에서 발생했던 소방 헬기 추락 사고는 규정보다 긴 산불 진화용 물주머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가 규정보다 1m 이상 긴 물주머니를 동체에 묶어서 사용하다가 물주머니가 꼬리에 회전 날개를 때린 것을 추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헬기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화순에 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물주머니를 달고 보성군 벌교에서 이륙을 했다가 5분 만에 추락해서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잎담배 재배 농민들이 수확철을 앞두고 시름에 빠졌습니다. 담배 농사에 치명적인 모자이크 바이러스병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불량 종자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잎담배밭이 노랗게 변색되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담배 이파리마다 얼룩이나 반점이 나타났고 심한 것은 말라 죽고 있습니다. 잎담배 추산지인 무안군 일로읍에서 전체 농가의 90%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잎담배는 상품성이 떨어지고 잘 크지 못하기 때문에 올 담배 농사는 사실상 망쳤다고 하소연합니다. 30년 넘게 담배 농사를 지면서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며 KTNG에서 공급한 담배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종자를 공급을 해가지고 토양에서 이제 매개체는 토양이 갖고 바이러스 내성을 안 가진 종자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제의 잎들을 수거해 원인 조사를 시작한 여변초 생산자 조합은 종자로 인한 바이러스 피해로만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일기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야간에 저온 피해도 많이 어렸을 때 좀 저온 피해도 좀 우려가 되고요. 네. 날씨가 점점점 5월도로 갈수록 더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온장애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나타난 가운데 전남도가 피해 규모와 원인을 정밀 조사해 보상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수입산 잎담배의 시장을 뺏기고 KTNG와의 계약 재배로 명맥을 근근히 이어가는 국내 잎담배 농가들. 유례 없이 확산되는 바이러스 피해가 먹는 농심에 또다시 큰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솔빅테크 등 36개 기업과 2019년 제1차 에너지밸리 기업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앞으로 1,000억여 원을 에너지밸리에 투자해서 57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포함해 에너지밸리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모두 400여 곳으로 유치 목표의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LG전자가 공기산업 분야에서 지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광주시와 LG전자, 광주테크노파크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가전 제품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G전자는 지역 에어가전 기업과 공기청정기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르면 11월부터 학교들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4구 투수 빠졌죠.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1루자 3루 돌아와서 홈으로 옵니다. 홈으로 임배웅의 1타점, 적시타 선취점 1대0. 3구 투수키 맞고 그러나 유격수가 1루에 던져서 세이브입니다. 그 사이에 홈으로 임배웅 선수가 들어옵니다. 변하고 유격수 쪽 빠져납니다. 1루자 3루 돌아와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2구 좌중간이죠.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2루에서 3루 돌아서 빠르게 홈으로 온다. 홈으로 허민 덕커 1타점 적시타입니다. 3대1. 4구 밀어내기 볼넷 3대2입니다. 1루자 스타트 끌었죠. 3루수 빠져나옵니다. 3점 허민 4대2. 변하고 대차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3점 허민 한 점 더 만들어냅니다. 5대2입니다. 2구 좌익수 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자 허민, 1루자 2루 돌아와서 일단 2루 멈춰서고요. 김하성의 1타점 적시타. 여기 냈었던 박병호 높게 걷어올린 타구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멀리 갑니다.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박병호입니다. 4구 바운드 푹 빠집니다. 3점 홈으로 자 홈에서 들어옵니다. 허민 한 점 얻어냅니다. 7대3 와일드 피치로 한 점. 그리고 주자는 2루. 박찬호 선수 타구는 라인 드라이브. 이대로 경기는 끝이 납니다. 결국 7대3으로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 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 신임 회장단이 각각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공후식 신임 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SOC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예정 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신임 광주시회 회장도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공사를 분할 발주해서 지역 건설업이 활동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어치의 입장권을 구입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입장권 공동 구입과 별도로 각 은행별 입장권 구매와 후원금 등을 합치면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모두 26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체육회에서 배제된 일부 단체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상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낚시협회와 걷기협회, 무도협회 등 20여 개 단체가 통합 과정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결정을 내린 체육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이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91만 7천여 명. 이대로라면 6월 말에 목표 수가 채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도와 마리안느 마가렛 추천위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0년에 추천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림동 전역에서 펼쳐지는 근대 문화축제 1930 양림살롱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곳곳에서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한의원 미술관 등에서는 아트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오후 4시 30분부터는 양림동네 빵집을 가이드와 둘러보는 양림 빵지 순례도 마련되니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40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위한 무대, 금호 시니어 콘서트 무대에 설 연주자들을 7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피아노와 현악, 관악, 성악 부문에서 독주와 합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연주자는 9월 3일 유스케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케어 문화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명암과 음영, 빛의 깊이 등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리일천 작가의 사진 전시 카오스모스 이미지너리 스페이스 2가 담양 대단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위돌을 한 작품에 담는 등 시간과 무게감 등을 대비시켜 소소한 풍경도 다시 보게 만드는 사진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9월 2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